자,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청 3주택 이상 종부세를 더 올린다. 이해찬 3주택 이상은 비정상이다.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 예를 들어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겐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당연하죠.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주거 목적이 아니죠. 준공공 임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즉 공공이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 달라고 해갖고 준공공 임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요번 국토부 장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종부세 감면 면제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되냐, 이런 거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당연한 어떤 사업적인 측면의 제도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우리가 임대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업도 있고 또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 상가 같은 거 임대도 되고, 그 안에서는 토지를 임대하는 사람, 창고를 임대하는 사람,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임대업에 주택 임대 사업도 포함된 건데, 유독히 이제 이렇게 집값에 민감한 시기가 또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만 때려잡는 거죠. 주택 임대 사업자 외에 부동산 관련 임대업에도 부동산을 집 외에 초과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동산 초과 이득에 준하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부동산 위에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들의 토지 상승분은 또 순수하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되겠죠. 옆에 지금 여기 롯데 신동빈 회장 나와 있네요. 그쵸? 신동빈 롯데 회장 위기 경영.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과거 롯데는 버려라.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롯데라는 데서 롯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문이다. 이 사람 말투를 빌리면 심각하문이다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강남역 옆에서 칠성사이다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 칠성사이다 부지를 갖고 있는 게 순수하게 제조업을 위해서 강남역 옆에서 칠성사이다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거 아니죠. 이 사람도 롯데라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주택 외에 부동산 강남역 옆에서 칠성사이다 하고 있는 게 안 맞잖아요, 사실. 그럼 그것도 투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 전반적인 제재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엄연한 그 사업자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네들이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잡는 것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어떤 표 얻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오늘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0만 대, 국내 생산 대수 400만, 글로벌 판매 대수 800만, 국산 점유율 90%, 한국자 3대 마지노선 다 깨졌다예요. 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국산차. 예전에는 그랜저가 사장차고, 그때 그랜저 이제 우리 각 그랜저 나오고 뚱근 그랜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랜저는 사장차고, 그 당시에 나오던 다이너스티라는 현대차, 그게 이제 회장님 차였어요. 진짜 외제차는 정말 보기 힘들었죠. 자, 도요타 차만 지나가더라도 길을 비켜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벤츠, S클래스가 지나가더라도 택시가 차선 양보도 안 해주죠. 예. 집값도 10억이고, 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변했습니다. 참, 변화가 참 씁쓸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이제 휴전이에요. 요 내용들을 좀 보면, 트럼프 승전식, 트럼프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할 때, 그젠가요? 5억 달러, 우리나라 국방비 5억 달러 증액해달라고 할 때 아마,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을 폈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보류를 했어요. 2019년 12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16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보류, 기존 1200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율 15%를 7.5%로 인하했다.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다가 그런 것들은 다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드를 내놓은 게 이런 것들이죠. 2천억 달러 농산품을 포함해서 2천억 달러 미국산 규모를 니네가 사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중국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한테 기술에 대한 이전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그러니까는 중국은 카피를 잘하잖아요. 이제 짝퉁에서 카피까지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거 침해 시 형사처벌 조치까지 이제 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이 지금 합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은 이제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중국을 돈으로 흔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화폐 전쟁으로 인해서 거품을 터트려서 나라를 굉장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금융시장 개방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것 중에 하나이고, 위안화 경쟁적 평가 절하 방지. 이제 평가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은 수출에 더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 절하를 방지하고 외환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합의 위반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중국이 자신이 있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국이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전쟁을 하면, 무역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속내용은 봐야 할 것 같고요. 여하튼 자, 오늘도 이 제목을 보면 다주택자 고가주택 때리기, 총선 앞두고 과격 처방이다. 그냥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격 처방을 해서 총선 앞두고 그 표를 지금 우리 그 진보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 사는 건 거리가 멀어지고 아예 포기를 하게 되고, 노동자들까지도 현 정부를 등을 지니까 과격 처방을 해서 표를 지금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추가로 내놓을 만한 정책, 줄줄이 내놓다라고 끊임없이 내놓겠다 그랬죠. 제도를 규제를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주택거래 허가제는 안 되는 거고, 그쵸?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아마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추가 대출 규제. 그래서 추가 대출 규제를 지금 9억에서 15억 주택 대출 금지, 9억 이하 대출 축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재건축 연한을 강화를 한다. 이제 다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작용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정비사업 막혀 주택 공급이 우려가 되고, 종부세 기준 하향은 못할 것 같아요. 공시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심각한 조세 저항이 나죠. 왜냐면은 이제 2022년도면은 이제 공시가랑 매매가랑 거의 현실화가 되는데, 지금 모든 서울시 평균 주택 가격이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이 주택 공시가격을 9억을 내려버리면 거의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에 대한 어떤 1주택자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대두될 수 있는 게,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서는 안전진단을 강화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용연수를 강화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유동성이 더 늘어나겠죠.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동결이 99%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는 아마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동결이 99%이기 때문에 원래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동결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재정 확대랑 금리에 대한 어떤 고정, 그리고 또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유동성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한번 다음 정책에 물망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9억 집 사면 전세 대출 회수 3년간 대출도 차단. 뭐 대출 차단 아주 지겨 주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한번 보면 뭐 9억 초과를 하면 이제 대출 전세 못 사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월세가 많아질 것 같아요.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월세 살란다 나. 예? 네가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면 월세 사고 난 집을 하나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15억 이하 1주택자 전세금 증액 없이 이사 때는 뭐 1회 연장 가능하고 뭐 직장 이동으로 했을 때는 좀 예외를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고가주택 매입하고 이럴 때는 다 회수를 한다. 회수 당하면 앞으로 3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이용 제한을 하겠다. 뭐 은행들 참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그럼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법이나 또는 주택 외에 부동산 투자하기도 쉽겠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은 돈은 많은데 시장에 돈은 많은데 대출이 안 나가니까는 돈을 빌려 쓰는 금액,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에 대한 대출은 이렇게 줄어들면 은행도 어차피 대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자 대출이 당연히 원활해질 것이고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떨어지고 사업자는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토지라든지 또는 근린주택, 근린상가 뭐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꼬마 빌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경제학자들 작심 비판. 서울 아파트 공급 늘리기 대신 세금 대출만 옥죄며 시장 교란을 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 것이다. 그리고 일본식 장기 불황 돌입했는데 구조개혁 혁신 성장 올인할 때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 공급은 안 하고 대출만 옥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서울이랑 경기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계치로 뭐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주택 공급이 100%가 안 돼요. 주택 공급률이라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수를 평균 가구 수로 나누면은 이제 그 평균 세대원 수로 나누면은 가구 수가 나오겠죠. 그 가구 수랑 주택 수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주택 공급률이라 그러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100%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 지금 주택 공급률을 100%로 만들려고 하는 희한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서울 외곽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서울 자체를 보급률을 100%로 만들려고 하는 한 역발상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이게 성장이 아니고 소득 주도 이거는 그냥 분배 정책이다. 성장 정책이 아니고. 자, 분배 정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지금 특별한 구조개혁이나 혁신 성장의 어떤 개혁 없이는 재정을 확대해봤자 돈만 푸는 일본식 장기 불황,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신랄하게 현재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문제는 부작용이고요.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억지로 하는 것 중에 뭐 잘된 일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정책들이 잘 안 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1월 17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